오늘도 대한민국 토지투자입문서에 젖어이면서 토모 밴드직입니다. 그동안 총 4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도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국계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기본적인 지식, 또 기본적인 분석은 아셨기 때문에 이제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제 첫 시간 개별법에 대한 용도지역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계법의 용도지역은 큰 카테고리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는데, 개별적인 법령, 기타 다른 법령이라 그러죠. 그것을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개별법상의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목이 전답, 과손, 농지와 임야 4개의 지목을 우리가 전국토의 90% 이상 차지하는 비도시 지역 내에서도 농지와 산지의 비율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지와 산지만 배우면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농지와 산지의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포괄적인 큰 계획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농지는 대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이고요. 산지는 대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도 기계화 영농이라는 게 지금 돼야 된다는 소리죠. 외국은 다 기계화 영농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계화 영농이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 농지 기반 정리라든지 또 기계화 영농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토지를 기계화 영농이 적합하지 않은 토지는 도시인들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는 농지는 대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이해하시고, 산지는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데 요 근래에 LH에서 농지의 토지 투기가 일어나면서 이제 농지법 개정이 지금 하나하나씩 되는 입장이고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또 농지법이 좀 더 강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농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농지란 무엇이냐?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 그래서 과수원인 토지와 실제로 24개의 지목에서 3년간 연속하여 다년생 재배주로 이용되면 농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별법인 용도지역, 특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농지법에서는 이 농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이라고 일단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절대농지냐 상대농지냐. 그런데 그 용어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우리가 표시하는데, 차이점이 뭐냐? 과거의 농지는 절대농지냐 상대농지냐, 필지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필지는 절대농지야, 여기는 상대농지야.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의 진흥을, 우리도 기계화 영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큰 번역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거에 절대농지, 상대농지에서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왜? 번역별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농지는 우리가 또 세분화되면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말 그대로 뒤에 지역이 들어가면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농업의 진흥을 하는 땅. 그래서 농지법 제28조에 보면 그것을 다시 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라고 또
구분을 합니다. 자, 뒤에 구역이 들어가면 행위 제한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농업진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위 제한이 있을 거고, 또 농업보호구역, 구역 행위 제한, 농업을 보호해야 하는 행위 제한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허용행위 방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농지법 32조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또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농업진흥지역이냐 농업진흥지역 밖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면 다시 진흥구역이냐 보호구역이냐 이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모든 농지는 사실 농지법 적용을 받는데 농업진흥지역 밖은 차등 적용을 합니다. 차등 적용. 뭐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차등 적용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나중에 보시고요.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지와 산지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지는 나중에 또 배우시고요. 농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지역이냐 농업진흥지역 밖이냐. 자, 또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업진흥구역이냐 농업보호구역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기타 다른 법령에 나와 있다는 소리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 밖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확인을 안 됩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다. 농업진흥지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이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용행위는 조례에 따라 허용행위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인데 첫 번째는 제가 국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토지는 국계법상의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자, 그럼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지역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 토지는 도시지역 내 자연 녹지지역의 지목이 답이니까 당연히 농지겠죠. 자, 그러면 개별법 볼까요? 과연 개별법, 기타 다른 법령에서 어떤 것을 받느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공부하고요. 여기 보면 농지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결론은 이 토지는 용도지역만 보면 국계법상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별법, 농지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토지가 어렵다는 이유가 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 허용행위는 중복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용행위 방식인데 국계법에서 할 수 있는 허용행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만약에 개별법에서 국계법에서 할 수 있는 허용행위가 개별법에서 허용행위가 안 된다. 그럼 못한다는 소리죠. 부닥친다는 소리죠. 그래서 모든 법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토지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 그러한 사항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국계법상 용도지역도 알아야 하지만 개별법상의 용도지역도 중요하다는 소리죠. 결론은 이 토지는 국계법상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봐서는 안 되고 개별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두 가지에서 위에서 할 수 있는데 밑에서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자, 첫 번째 국계법 허용행위 보시고 그 다음 개별법 허용행위 보시고, 나중에 이러한 개별법을 다 공부한 후에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창을 띄워놓고 밑으로 내려가서 조례 보고 또 농지법 보고 이런 허용행위 자체를 다 확인 후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 허용행위 할 수 있는 행위를 과연 건축법에 맞는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기반시설이 맞춰져서 허가가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